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. 오늘 11월 28일 화요일이었습니다. 오늘 매매들은 좀 잘 하셨습니까? 지수는 오늘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다고 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양보로 맞춰줬으니까 다행이었죠. 오늘 전체적인 시장 느낌은 좀 혼잡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전체적인 종목 수가 너무 많았고 시장이 좀 혼잡했다라고 그냥 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. 아주 큰 주체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만 혼잡을 하다. 아무래도 이런 게 보통 월말에 이런 모습일 텐데 이번 주는 좀 조신하게 하는 게 좋겠죠. 오늘 매매한 내역들 간단하게 복귀하면서 수정 보완할 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볼 종목은 오늘 신규 상장한 AS텍이죠. 오늘 AS텍은 큰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었죠. 왜냐면 프리미엄이 벌써 203%라는 200%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400%로 가지 않는 이상은 오늘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는 것은 아침 시초가부터 나와 있는 상황이 있죠. 하지만 역시 또 도전 안 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시가에 일단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? 일단 1차 공략했을 때 수익폭은 12% 정도로 저희 기준으로 나왔습니다. 12% 정도. 수치상으로 보면 203%에서 여기까지가 244%인가 이래 나오거든요. 그는 우리가 보는 수치하고 밑에서 단가가 붙어서 올라왔을 때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44% 정도 올랐다가 나오지만은 여기가 244%대거든요. 우리가 진입한 시가 기준으로 보면 12%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죠. 그래서 다시 밀리면 다시 2차 공략을 다시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? 시가 기준으로. 다시 이 지점에 시가가 한 번 더 오게 되죠. 그래서 여기서 다시 2차 공략이 들어갑니다. 여기까지가 한 8%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두 번 매매만 해서 일단 한 20% 정도 수익. 뭐 뒤에 조금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 뒤에는 뭐 2, 3% 정도 수익 준 것밖에 안 됐으니까 그 의미는 없었죠. 그래하고 나중에 이제 급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급락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가죠. 금액대가 요즘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종목들은 사실은 크게 가지는 못해요. 그런 점은 좀 기억을 해 놓는 게 좋겠죠. 그래서 AS텍에서 배울 점은 일단은 신규주가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일단은 배트를 작게 잡자. 짧게. 배트를 짧게 잡는다. 그래서 다른 신규주가 예를 들어 프리미엄 30%뭐 50% 이렇게 출발 아니면 70% 출발한다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린 리소스 같은 그런 종목들은 프리미엄이 작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날 당시에도 거의 엄청나게 큰 모습 보이, 그 다음날도 또 좋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? 그린 리소스 같이 프리미엄이 작게 출발하는 종목들은 먹을 게 있지만은 오늘같이 AS텍처럼 프리미엄이 높게 잡힌 종목들은 먹을 게 없다. 고로 진행은 하되 배트를 작게 잡는다 라는 그런 전략을 꼭 잊지 않습니다. 오늘 AS텍에서 배울 점은 전체적인 신규주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라는 거 그거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. 다음은 전일에 가져온 상종목을 보겠습니다. 신라젠을 전일에 상종목으로 가져왔죠. 그리고 더불어 신라젠이 없는 사람은 M10을 가져가자 이래 했는데 M10 두 종목을 가져왔죠. 그래서 신라젠이 아침에 15% 정도 시가를 띄우고 결국 이제 상가까지는 타치를 해주고 무너졌죠. 그래서 뭐 상팀들은 뭐 25% 구간인데 수익을 챙긴 분도 있고 남은 물량은 상가까지 한번 도전해서 마무리까지 지우신 분들도 이제 많으시겠죠. 근데 상가를 안착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상수익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게 참 아쉬운 종목이 뭐냐 하면
이 날짜 이제 발발을 할 때, 상승할 때, 실제로 이 날짜에 제가 저녁에 종목을 정리를 하면서 신라젠을 이제 이미 파악을 하고 종목을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놓았던 종목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종목을 좀 놓친 게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. 여기서 자꾸 들어갔어야 수익을 이틀 동안 50% 이상을 먹는 건데, 그런 점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하지만 일단 상수익이라도 당연히 한 30% 가까이 줬으니까 그것으로 마무리합니다. M2에는 오늘 좀 등락이 있었죠. 시가 4% 출발해서 밀렸다가 마이너스 4%까지 밀렸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, 이런 경우에는 M10을 가지고 있던 시가 4%에서 보합을 깨고 내려오지 않습니까? 내려오더라도 때로는 이런 스타일 종목들은 끌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신라젠이 죽지 않은 이상은 이 종목 살아난단 말이죠. 신라젠의 흐름을 그대로 답습을 하면 되죠. 정 아닐 때는 보통 손절폭을 5% 정도를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는 거죠. 오늘 4% 정도밖에 안 내려갔으니까 손절폭을 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18.6%까지 갔습니다만은 보유했던 상팀들 한 15% 정도 수익권에서 아마 마무리는 된 것 같아요. 이 정도 선상에서 여기서 되겠죠 아마.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앞으로 기억을 해 놓습니다. M2N 추종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머리가 죽지를 않았을 경우에는 등락이 조금 있더라도 약간 버틴다. 그래서 오늘 신라젠이 자리를 잡고 올라 상승하는 걸 보면서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? 그럴 경우에는 항시 약간 생각이 틀리더라도 손절폭 5% 정도는 잡고 지켜보는 그런 마인드는 좋습니다. 대부분 경제자들은 잘 보유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다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M2에는 오늘 이제 데이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? 데이로 진행했는데 신라젠이 상가까지 끌어올려는 이 시점까지가 M2에는 따라가주지를 못했던 점이 아쉬워요. 같이 M2에는 아마 20% 이상을 같이 넘어가줬으면 아마 신라젠도 상가까지 갔을 수도 있겠죠. M2는 18%밖에 못 갔죠. 우리가 44,200원 기준가로 우리가 계속 대응을 해왔지 않습니까? 4,200원 기준가로. 그래서 오늘 이것은 뭐 수치상으로는 10%로 수익을 정리를 해놨지만 사실은 뭐 여기서도 수익을 주고 저기서도 수익을 주고 수익은 계속 줬죠. 수익을 큰 폭으로 주지는 않은 게 문제였죠. 예, 큰 폭으로 주지는 않은 게 문제였죠. 수익은 계속 줬거든요.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또 주고 3%, 4%, 4%, 3%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밖에 수익을 주질 않았죠. 그래 끝까지 애를 미다가 이제 마지막에 10%까지 이제 수익을 줬습니다만은 짧게 끊어먹는 매매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더 챙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들락날락하면서 좀 괴로웠을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손실은 아니고 수익을 준 종목이니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다음은 에이징랜드 한번 봅시다. 에이징랜드는 저를 종배주로 가져온 종목 아닙니까? 저는 종배주로 가져온 종목입니다. 아침에 오늘 에이징랜드가 마이너스 0.5% 시가 잡혔죠. 마이너스 0.5%. 그래서 아침에 반등을 살짝 주고 내려왔다가 다시 시가 근처까지 왔다 다시 여기 6% 가까이 여기가 갑니다. 일단 수익권이죠. 여기까지가. 그죠? 주고 이제 급락하게 되죠. 쭉 밀어붙여 버립니다. 그러면 일단 어디 종배주로 간 수익은 일단 여기서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. 챙긴 분들은 여기서 5, 6% 챙겼을 거고 안 챙긴 분들은 본전은 냈겠죠. 그래서 다시 에이징랜드는 우리가 53,000원 기준가로 이제 계속 지켜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중간에 53,000원 한 번 더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올 때도 있었고 계속 53,000원에서 이제 같이 놀고 있는 거죠. 그러다가 뒤에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해서 5, 6% 수익을 안고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.
그래서 이런 매매를 볼 때는 항시 사람 욕심 나름인데, 어, 맨날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10%, 20%, 30%, 40%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으면 매일 좋겠죠.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. 근데 우리 사모팀들은 워낙 상매매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의 폭에 대한 개념이 좀 크죠. 20%, 30%뭐 이런 걸 수시로 먹다 보니까 이런 5%짜리 매매를 그렇게 잘 먹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뭐 두 분만 해도 10% 아닙니까? 두 분만 해도 10%인데 이런 짧게 끊어먹는 매매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욕심을 줄이고 어느 정도 수익을 주면 챙겨 먹는 마인드가 좋거든요. 그래서 아주 기세가 강한 놈이 아니면 항시 자꾸 챙겨 먹는 버릇, 그런 매매가 좋습니다. 그 점을 잘 좀 기억을 해 놓습니다. 자, 에이징랜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추적을 해서 수익을 그래도 한 번 더 챙겨오는 그런 매매에서 그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대상홀딩스는 우리가 1,500원 기준가였지만 거의 이제 시가 기준가였죠. 오늘 저점이 1,500원이었으니까 대상홀딩스가 15,000원, 저가가 1,500원이었거든요. 여기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. 여기 조그만 거 보여요. 1,500원이었는데 들어가신 분들은 1,500원보다 조금은 더 주고 들어갔을 거예요. 그래봤자 뭐 1% 정도 차이밖에 안 날 텐데 1%도 뭐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안 날 것 같은데 보통 이 지점에 1차를 놓치신 분들은 1차에 우리 수익권이 8% 정도 나왔죠. 다시 이제 2차에 또 다시 또 보자고 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8%에서 상한가까지 이제 보유를 되는 거죠. 그게 좀 아쉬웠어요. 상한가에서 안착이 잘 돼 있었는데 마지막에 부러져 버렸죠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오늘 좀 아쉬웠다. 상한가에 좀 안착이 돼 있었으면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아직 대상홀딩스 우가 그래도 뭐 잔량이 오늘 점상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대상홀딩스를 한번 우리가 해보았는데 좀 아쉬웠어요. 대상홀딩스는 시간 내에서는 이렇게 물량이 지금 들어가야 다시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안 풀어지고 그랬으면 좀 좋았지 않나. 그래서 이 점은 좀 아쉬웠다고 봐요. 오늘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종목은 보면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. CCS 같은 종목은 제가 한가 들어간 걸 확인을 하고 다른 종목하고 신경을 좀 안 썼단 말이에요. 안 쓰고 풀팀들한테 좀 감시 좀 해달라라고 말은 하고 가야 되는 건데 12시 가까이 돼서 12시쯤 돼서 풀어졌네 보니까 12시부터 풀어져야죠. 급등을 하게 됐군요. 이런 건 좀 아깝긴 아깝네요. CCS 같은 것은 제가 있었으면 이걸 같이 좀 봤을 텐데 그런 게 좀 오늘 CCS가 좀 아쉬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눌림을 좀 놓친 게 좀 아쉬웠고 뭐 여러모로 매매를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이렇게 또 아쉬운 날도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 하더라도 뭐 나름대로 또 우리 수익을 챙겨올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챙겨 놓았죠. 신라젠하고 MTN상 수익, AS텍은 한 18% 수익은 20%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15% 정도였고 MTN A는 10%, 에이징랜드는 한 3번 정도 수익은 나왔죠. 2분. 대상홀딩스는 18%.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덕성우에 대해서는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왜 덕성우를 안 합니까? 이러는데 이런 스타일 종목은 우선주 스타일 종목은 사실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속된 말로 이렇게 보면 호가당 뭐 5주, 3주, 2주, 3주 막 이렇게 있는 이런 스타일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는 리딩을 할 수가 없죠. 예를 들면 뭐 1,000만 원만 해도 560주,
뭐 한 2천만 원 하고도 1200주 정도 이 소화가 안 된단 말이죠. 이런 게 물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3000주짜리 2000주짜리 중간중간에 있지만 저런 종목 리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다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이 자기 자율적으로 매매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덕성우 같은 스타일을 잘 하질 않습니다. 그리고 우선주는 지금 별실 할 게 없으니까 얘가 그나마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시장의 환경 탓이라고 보면 돼요. 지가 잘나서 그렇다기보다도. 자, 오늘 뭐 매매들은 뭐 좋았던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뭐 다양한 했고 시장이 좀 복잡했죠.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랬습니다. 그래도 뭐 매매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꾸준하게 또 해 나가야 되니까 바로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. 자, 오늘 잘 쉬시고 내일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. 오늘 다들 고생도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함의 문주였습니다.